신속 획득, 패스트트랙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겠다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신속 소요와 신속 시범이죠. 신속 소요는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성능 개량한다거나 두 개 이상의 무기체계를 통합하거나 계열화하는 경우, 민간 제품을 군용으로 개량하는 경우에 선행 연구를 생략하는 등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개발 간의 최초 전력화 물량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5년 내에 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속시범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활용해서 2년 내에 시제품을 제작해보고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그게 군사적으로 활용성이 있다면 긴급소요로 반영해서 신속하게 획득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이미 완성되어 운영 중인 무기체계에 검증된 신기술을 추가로 적용하는 게 신속소요고,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무기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검증해보고 획득하는 게 신속시범입니다. 이중 신속시범은 지난 영상에서 일반적인 소요보다 신속하지 않고 오히려 느리다고 했었죠. 신속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선행연구와 시연평가를 생략함으로써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은 있지만 대신 신속시범 사업을 한다면서 4에서 5년을 잡아먹기 때문이죠. 마땅히 적용할 만한 신기술이 없다고도 했었고요. 그럼 신속소요는 신속한 획득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또 하나의 패스트 트랙인 신속 소요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을 보면 신속 소요의 대상은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성능 개량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무기체계를 통합하거나 계열화하는 경우, 민간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을 개량하여 군수품으로 도입하는 경우, 그 밖에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K1 전차를 K1A1, K1A2로 업그레이드한 게 무기체계 성능 개량에 해당할 거고요. 기존 30mm 대공포인 K30BO의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을 결합한 BO 복합이 2개 이상의 무기체계를 통합하는 예가 될 겁니다. 민간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을 군수품으로 도입하는 예는 민수용 드론을 군용 스펙으로 개량해 적용하는 것이 될 거고,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는 신개념 기술시범 사업이나 신속시범 사업과 그 대상이 겹쳐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 개량은 신속 소요를 적용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무기체계 성능 개량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창정비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몰아서 진행합니다.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고 수명이 남은 부품을 예산 낭비해가면서 조기에 폐기할 수도 없고, 성능 개량을 하게 되면 정비창에 수개월씩 입고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작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역시 부담스럽죠. 그래서 장비가 노화되어 전체 부품을 재생하는 창정비 시기에 맞춰 최신이 업그레이드된 부품으로 성능 개량을 같이 진행합니다. K1 전차나 K9 자주포 성능 개량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고, F-16 전투기의 성능 개량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창정비 주기는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무기체계별로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차의 경우 대략 10년을 주기로 창정비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체계 성능 개량은 창정비 시기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 소요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럼 신속 소요의 두 번째, 세 번째 대상인 2개의 무기체계를 통합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거나 민간 제품을 개량해서 군용으로 쓸 새로운 무기를 획득하는 것은 창정비 주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진행되는 거라서 기간 단축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도 걸림돌은 있습니다. 바로 최초 소요 물량이 최소 전술단위 운영에 필요한 물량이라는 거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는 최초 소요 물량의 기준을 최소 전술단위 운영에 필요한 물량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최소 전술단위는 무기체계별로 다르긴 하지만 전술을 구성할 최소 단위라서 매우 수량이 작습니다.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지만 전차라면 4대, 자주포라면 6문, 전투기라면 2기가 될 겁니다. 연구개발간의 최초 생산 물량까지 생산해서 전력화한다는 건데 딱 이 정도 수량을 전력하는 겁니다. 최초 소요를 최소 전술 단위로 한 이유를 추정해보면 신속 소요에서 연구개발간 생산하는 최초 물량이 정식 양산품이 아니라 시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개발 후에 별도의 양산 절차로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개발할 때 시제품 수를 좀 늘려서 생산하고 개발이 끝나면 그 시제품을 그대로 군에 가져다가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시제품은 어디까지나 목적이 시험용입니다. 법에 연구개발과 양산을 엄연히 분리해서 진행하라고 되어 있고 규격이 제정되기 이전이라서 연구개발과 양산품을 생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술단위 시험을 명분으로 전술단위만큼만 시제품을 추가 생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시제품은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규격이 제정되면 그 규격에 맞춰 다시 형상 변경을 해야 합니다. 시제 수량이 많아지면 변경 소요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최소 전술단위 물량으로 정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전차를 개발할 때는 시제품이 3대였는데 신속소요에서는 7대를 생산하는 거죠. 3대는 기존과 같이 시험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술단위 시험을 한 후 개발이 끝나면 군에다가 제공해 전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5년 이내에 신속하게 전력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 정도 수량을 갖고 전투력 발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시제품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 능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서 고장이 나면 정비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최초 소요 이후 후속 소요를 사업 종료 12개월 전까지 제출하게 함으로써 후속 사업의 연속성을 맞춰놓긴 했는데 사업 타당성 조사와 예산 편성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전투력을 발휘하는 양산 물량은 8년 이상이 걸리는 거고 이건 일반 소요에 비해 그다지 빠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정비와 연계하는 성능 개량의 경우라면 최초 소요와 후속 소요를 나눠야 하는 신속 소요보다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일반 소요가 더 유리합니다. 소요를 굳이 2번으로 나눠서 사업 타당성 조사와 예산 편성을 2번 하는 것보다 그냥 선행 연구를 한 번 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와 예산 편성을 한 번에 끝내는 게 훨씬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죠. 결국 연구개발간 최초 전력화 물량까지 생산해서 5년 내에 신속히 무기체계를 전력한다는 건 시제품 몇 대 전력화하면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생색내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신속 소요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건 더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위사업법에서 민간의 성숙된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신속 소요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를 경우의 수를 대비해 여지를 남겨둔 것 같은데요.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과연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군사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론만 갖고 진행하는 사전 개념 연구만 갖고 소요를 결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이 성숙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신속시범 사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적용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에 군사적 활용성을 따져보고 소요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검증이 없이 신속 소요에서 사전 개념 연구만 갖고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면 굳이 신속 시범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민간의 성숙된 신기술을 신속 소요로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능 개량은 창정비와 연계하기 때문에 딱히 시급성이 없고 무기체계를 결합하거나 계열화하고 민간 제품을 군용으로 개량하는 건 최소 전술 단위 물량에 가로막혀 있고 민간의 신기술 적용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패스트 트랙의 두 가지 경로인 신속 시범과 신속 소요. 신속 시범은 신속하지 않고 신속 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체계 획득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것은 과장되었습니다. 결코 패스트 트랙을 고지고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도를 폄하할 목적은 없습니다. 제도의 정확한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래야만 현상을 정확히 직시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속소요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모쪼록 내실 있는 제도로 변모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